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정비업체를 잘못 선정하면 화병이 생겨 죽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정비업체를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정비업체를 뽑았는데 잘못 선정했다고 화병이 생기느냐? 물론 정비업체 하라는 대로 하려는 분은 모르겠지만 추진연령 될 적엔 잘 몰랐다가 되고 나서 공부하시고 또 조합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공부하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 사업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력 있는 업체를 잘못 뽑아 놓으면 이 업체가 하는 걸 보면 정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 진짜 실력 없는 놈을 데리고 계속 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제대로 뽑을 건지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 업무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법령의 실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2조에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 조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번 시간에도 보셨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핸드폰 가로로 하시고요. 보시면 정비업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도 대행하고,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가르치분 계획 임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문은 추진위 단계에서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해야 될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 구성부터 해산 청산까지 다 관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뽑았던 정비업체를 다시 조합 설립인 거에 또 뽑으라고 지금 법적 해석도 나와 있고 조문이 돼 있지만 어쨌든 한번 뽑으면 그 다음에 이 업무를 계속 관여를 할 수밖에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비업체를 좀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별도의 강의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체크사항으로는 첫째, 회사 자본금이 많아야 되나? 뽑을 때 보면 회사 자본금 얼마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니겠죠. 처음 단계에서 예를 들면 추진위 단계에서 나중에 시공자 선정할 때까지 돈 빌릴 때로는 정비업체밖에 없으니까 정비업체가 과연 돈을 제대로 빌려줄 건지 이런 거는 회사 자본금에 따라 있겠지만 회사 자본금이 많다고 그 돈이 다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회사 자본금이 많아야 돼. 이거는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게끔 하나의 그 배정 기준표에 넣어놨을 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사 인원이 많은 게 좋은가? 정비업체가 회사가 인원이 100명이다. 그런데 하고 있는 데가 200군데가 넘는다. 그럼 이게 되겠는가요? 꼭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추진위원회는 조합 의무를 전담한 직원이 몇 명이냐? 인원이 있는데 뭐 한 직원이 이것도 담당하고 저것도 담당하고 이것도 담당해가지고 도대체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자기도 검토 후에 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물어보면 며칠 동안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회사 자본금하고 회사 인원만 가지고 따진다면 정말 실력 있는 직원이나 임원들이 어느 정비업자가 있다가 따로 차렸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훨씬 실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정비업체 업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배정 기준표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이거를 넣어가지고 자본금 뭐 몇십억 이상, 회사 인원 100명 이상, 추진 직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위에 두 개 거는 정말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3항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액을 저가 입찰이 좋으냐. 정비업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고, 솔직말로. 그런데 너무 저가 입찰로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결국은 이 정비업체는 어떻게 하죠? 사업이 길어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죠? 딴 데 눈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체가 조합에서 용역업체, 협력업체 선정할 때 자기들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하도록 만들고 뒷돈 받아먹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드느냐? 조합원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뭐 대형 건설 회사한테 너 해가지고 평당 지금 뭐 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300만 원 주고 해달라 해가지고 300만 원 쓰는 데를 입찰시키면 300만 원짜리 아파트가 건설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운이업자한테 제곱미터당 5천 원 주면 5천 원짜리 업무밖에 못하고 10,000원을 주면 10,000원짜리 업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정비사업비에 비교할 때 극히 일부분의 돈입니다. 이걸 아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전담하는 직원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본 능력이 있느냐, 또 대표는 능력이 있느냐, 그냥 단지 전주냐, 쩐주라 그러죠? 쩐주냐, 예, 그리고 밑에 애들이 일을 다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한 정비사업 업무 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을 게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사무실에 직원을 상주해서 파견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와가지고 그 추진위원회 조합 업무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경우에 쉽게 해결 방법도 나오고 정답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비협회 모집 배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사 소재지에 따른 배점 부여는 금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 우리 도시에 정비사업 등록을 한 업체, 그럼 그 업체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방에 있는 업체가 유능한 업체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전에 조합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너 시켜줄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 업체를 하기 위한 잘못된 겁니다. 제가 3강자에 보시면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엉망진창이라는 강의를 든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일을 봐줬다고 해서 배정하는 항목도 배점 금지입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과 무관한 회사 규모, 매출 규모, 이거 상관이 없어요. 100명이든 3명이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한두 사람이면 충분해요. 매출이 또 100억이든 1000억이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런데 정부에서 발주할 때 쓰는 이 양식대로 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상하게 배정 기준표가 짜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업체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배정 요소는 업무 수행 능력, 그 다음에 조금 고려를 한다면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 연수, 제가 배정 기준을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점수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 연수한테 한 10점 정도. 그 다음에 회사의 정비사업 수행 실적도 한 20점 정도. 그 다음에 회사 대표의 정비사업 수행 경력, 교육과정 이수 경력도 한 20점 정도. 그 다음에 전담 직원의 정비사업 수행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경력도 한 20점. 중요한 게 가장 이거하고 이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용역비, 자꾸 가격을 따지려니까 이것도 한 30점 정도. 그 다음에 하시되 대신 뭐 전담 직원의 정비사업 수행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20점, 10년 이하는 뭐 빵점, 뭐 아니면 10점, 5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수행 실적도 예를 들면 30건 이상이면 뭐 20점, 30점 미만은 30점부터 20점 뚝뚝 떨어뜨려 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배점에서 확 차이 납니다. 정비업체에 점수 올라오다 보면 어느 거는 90 몇 점, 그 다음 거는 60 몇 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조합원이나 토지등록소유도 뭐 90 몇 점짜리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리가 생기고 잘못되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전 제가 보기엔 서울시도 여기에 안 맞아요. 서울시 정비사업 배정 기준표도. 그래서 전 서울시도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조합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R119.KR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강의가 있으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